북한의 이 폐막식 대표 단장으로 김정은이 김영철을 보낸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항상 어떤 계기나 틈이 있을 때마다 꼼수를 하나씩 씹는데요. 이 꼼수를 해석하는 데는 두세 가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실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김영철이 오면 군인들이 체포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오늘 청와대 앞에서 방남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 유승민은 전범 김영철 방안을 반대한다고 했고,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북의 재고를 요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천안함 폭침 그리고 DMZ 목함 지뢰까지 북한의 이 대남 도발을 주도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CIA 등 각종 정보 부서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정보에 능통한 미국이 국무부 대변인이 공식 성명으로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지목되었던 김영철, 현재는 노동당 부위원장이자 통전부 부장이지요. 이자가 평창 올림픽 폐식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천안함 기념관에 가서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겨져 온 것들을 보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2월 9일 방한에서 이 천안함 기념관을 갔지요. 그러면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는데 한국은 다양한 제재가 해제되고 특정한 개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엔과 협력해왔다고 말을 하면서 이 김영남 방남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영철은 통전부장으로 북한의 통전부는 한국의 국정원 플러스 거기에서 기획한 대남 공작을 실제로 실천하는 국정원보다 통일부보다 더 상위의 개념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전부 부장을 이렇게 김영철이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북한의 무력을 사실상 김영철이 대남 무력을, 대외 무력을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는 북한에서 대표적인 대남 강경파로 꼽히고 또 김정은의 군사적인 부분에 대한 즉 대외적 도발에 대한 가정교사이기도 하고 정찰 총국장에 올라서 이 황장엽 암살조 난파, 천안함 폭침 영평도 포격, 비무장지대 목함 지뢰 도발 사건 등 주요한 최근의 대남 도발을 총지휘해온 인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 8월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46명의 사망자를 낸 천안함 기습 공격 등 북한이 미국에 주고 있는 안보 위협을 고려했다며 대북 행정명령 13515를 발표했는데 이때 개인으로 딱 한 명을 지목해서 제재 대상으로 했는데 그가 김영철입니다. 아까 미국이 우리는 한국과 지금 여러 가지 제재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김영철이 한국에 오게 된다면 그건 미국의 의도와 관계없이 한국 정부가 그를 제재에서 일시 예외로 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구하고 미국이 그 부분을 따로 떼어서 안 된다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이 3부에서나 이야기를 하겠지만 김영철은 이 외에도 최근에는 대남 대미 공작을 사이버 부대를 통해서 하는 쪽으로 집중하며 각종 북한의 사이버 부대를 동원해서 수많은 이런 사이버상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발로 김영철은 EU에 의해서도 자상 동결 여행 제한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호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2016년 3월에 김영철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은행 거래, 한국은행과의 거래를 금지시킨 인물입니다. 자, 김영철이 공개석상에서는 자신에 대한 이런 혐의와 제재를 부인해 왔는데요. 2010년 11월 김태형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천안함 폭침은 김경식, 김영철이 주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 자세한 정보가 한국의 정보 당국에 스크랩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미 정보 당국은 천안함을 어뢰로 폭침시켰던 북한의 잠수정을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잠수정은 북한의 정찰총국 소속으로 그 잠수정이 북한의 항구에 정찰총국이 관장하는 항구에 기항에 있는 것도 체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영철이 오는 것도 이 정권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국민들한테는 김여정이 온다라고 깜짝 쇼를 했지만은 정권은 이미 펜스와의 회담을 주선하기 위해서 김여정이 오되, 김여정만으로는 이 펜스와 만나는 부분이 격이 맞지 않으니까 격을 맞추기 위한 의전용으로 김영남까지 짝을 지어서 오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무슨 김영철이 대남 공작 파괴 전문가다, 제재 대상이다, 오지 마라 하는 것도 우스운 것이, 서훈 국정원장이 1월 말에 극비방미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북한과의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CIA와 접촉을 했던 걸로 보이고, 김영철과 직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공공연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에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에서 가동되었던 라인, 그러니까 한국의 국정원, 당시 김만복과 김양근 통전부장 사이에 가동되었던 라인이 지금 다시 부활되어서 가동되는데, 그때 김만복 밑에서 북한과 비밀 접촉의 실무를 서훈 현 국정원장이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훈이 지금 남북 대화의 물밑 접촉, 또 미국과의 CIA 등과의 접촉 등을 담당하면서 김영철과 직거래하면서 현재까지 북한의 평창창과 김여정, 김영남의 방남, 그리고 펜스와의 해동 시도, 그리고 미국에 대한 설득, 배경 설명 등을 다 해온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가한다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확인되어 있었고, 김영철의 카운터 파트는 서훈으로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깊숙한 이야기들은 이미 판문점에 한라인 복원 쇼를 하기 전에 서훈과 김영철 사이에 라인이 중국부터 가동되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것처럼 이 한국의 주요 인사가 평양을 중국을 통해서 2차례 이상 몇 차례 방문을 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 그리고 정상회담까지 가기 위한 일, 그리고 미국의 입장, 미국이 나올 태도,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축소 연기 중단 여부, 전략자산 배치 철회 등을 다 세세하게 협의를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의 급진전의 결정적 계기는 서훈이 관여되었을 거고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첩을 잡아야 될 국정원이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물밑에서 접촉하는 통로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 대신 국가정찰원, 북한의 정찰총국처럼 그렇게 부르든지 아니면 통전부 대남 파트너라고 부르든지 그렇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원을 해체하자고 하는 이 정권은 해체 전까지 법적으로 지금 국회에 통과되어서 해체 전까지 국정원을 완전히 북한과 거래하는 기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한 나라의 대북 정보기관, 간첩을 잡아야 될 기관이 통째로 동원되어서 대북 물밑 거래기관으로 가고 있는 이것이 옳은 거냐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 미국 측에서 김여정과 해동 불발을 깜버린 것은 한국 측의 장난에 더 놀아나지 않겠다. 할 수 없어서 한국 부탁으로 우리가 원칙을 지키면서 만나려고 했지만은 그걸 앞에서 2시간 전에 제끼면서 거의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김여정을 띄웠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형태의 진행을 용납하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 한국을 방문하는 이방카에게 김영철을 붙이려고 하는데 이방카는 김영철을 만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던지기 위해서 지금 해동 불발 사실을 공개했다고 생각합니다. 펜스 부통령은요, 김여정에 대해 어제 지구상에서 가장 폭군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의 중심 기둥이다라고 미국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독재자의 여동생이라고 지칭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2,500만 북한 국민을 잔인하게 다루고 굶겨서 죽이고 투옥한 사악한 정권의 이 가족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국이 북한의 김여정과 김정은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영철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미국은 오래전에 한국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고 펜스 불발 이후에 해동 2탄으로 이 문제를 또 추진하는 부분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방카가 김영철을 만나고 어쩌고 했을 건데 미국은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북미 대표단이 올림픽 폐막식에 참가해서 다시 서로 만나는 이런 일들을 서훈 국정원장이 청와대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이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김영철이 도대체 왜 이 타이밍에 한국을 방문하는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첫 번째는 북한의 블랙리스트 1번 넘버1을 한국에 보내서 한국과 미국, EU 등의 제재를 우습게 한번 또 해버리겠다. 지금 북한이 이번에 평창올림픽에 각종 선수단이나 대표단이 오는 방식에서 육해, 공해 모든 제재를 무력화시켰듯이 이제 제재를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당사자를 직접 보내서 또 한 번 폐막식을 흔들겠다라는 의도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이 최근에 김여정 펜스 해동 불발 이후에 미국 측의 폭로로 곤란하게 된 상황에서 한국 정권의 명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깊숙이 한국 측과 논의하고 김영철을 보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이미 오래전에 김영철을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끝났을 건데 그것은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저는 그 부분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 군사훈련 연기 중단 축소에 대해서 미국이 들어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현재 강경한 미국의 입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무력화시키려면 북한은 김영철을 보내어서 한국 측에 고위급 군사회담을 통해서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하는 그런 쇼를
명분을 만들어줘야 될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올림픽 직후 발표될 미국의 한미 군사훈련 강행에 대해서 유일하게 그 부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남북 간에 남아있는 가장 공식적인 형태의 첫 접촉은 올림픽 이후에 뭡니까? 군사회담이죠. 군사회담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아직 안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김영철이 왔다 가면서 군사회담이 올림픽 폐막식 직후에 열리면서 그 군사회담에서 남북의 군당국이 만나서 현재 이 한반도에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하기 위한 조치를 합의했다. 이런 형태를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측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해야 된다고 한국의 국방당국과 지금 합의해 놓고 있는 부분을 밀어붙이려고 할 때, 아니 남북의 군사당국이 지금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부분을 회담에서 발표했는데 미국이 다시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서 한국을 끌어들여서 북한을 자극하는 부분에 대해 한국 국민들은 지금 그런 자극, 즉 북한이 다시 강경으로 선회하는 데 대한 책임을 미국에 지우면서 반미의식을 높여서 또 여론에 몰린 미국이 평창올림픽 기간에 훈련을 중지 연기했듯이 또 그렇게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수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김영철은 한국 측과 고위급 군사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를 협의하겠다고 논의하고, 그리고 곧바로 고위급 군사회담이 열리면서 거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들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그걸 핑계로 삼아서 지금 북한이 이렇게 자세가 바뀌고 있으니까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 더 좋은 게 나올 거니 미국은 이걸 좀 참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제 추리예요. 왜 이렇게 추리를 하는가 보면 지금 이 정권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 연기 중단할 방법이 없어요. 자체적으로는. 안 하면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관계는 파장으로 갈 겁니다.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북한이 지금 한국을 이 관계에 끌어들이고 있고 한국이 사실상 거기에 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는 경제를 통해서 카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압박이, 이 부분을 뭉개면서 명분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 결과 발표고, 이번에 김영철이 그 가닥을 한국 측과 발표할 가능성이 있고요. 김영철이 문재인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남북 간에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하게 서로 합의를 해서 미국을 제압하기 위한 다음 카드로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제 생각이 상당히 일리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